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슈들을 까칠하게 풀어보는 토크쇼 스타카토가 돌아왔습니다. 젠틀하고 까칠하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국민의 소리를 담아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곁에는 역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김갑수 대표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뭐 누가 나날이 인기가 올라가고 뭐 인지도가 높아진다고 얘기를 옆에서 합니까? 원고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저도 찜찜해서 그냥 그러게요. 살짝 물어봤는데. 낯 뜨거운 이런 얘기들은 좀 우리끼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그냥 그 하는 일 없이 좀 바빴습니다. 10월이 사실 5월하고 마찬가지로 행사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 경조사도 많고 이래저래 좀 바쁘긴 했는데 바쁜 만큼의 결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뭐 엄청 바빠서 지금 원고를 갖다 막 받아들자마자 이제 방송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 원고 안 읽고 방송에 들어오면 피고됩니다. 아, 피고 변상욱이 진행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핫 이슈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것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을까, 그 주제를 잡아서 여러분과 함께 까칠하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북전단입니다. 대북전단. 날리려는 사람과 막으려는 사람들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한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김갑수 대표와 함께 대북전단, 시쳇말로 삐라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대북전단지 한번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예. 뭐 대북 전단자면은 좀 그 뭐랄까 너무 고상한 표현인 것 같고. 고상. 예. 이 저기 내용에 걸맞게 그냥 삐라라고 하시죠. 삐라 좋습니다. 까짓거 뭐. 이 지상파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삐라로 일단 통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대북전단지, 이게 이제 공식 풀 네임인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게 이제 보수 단체가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면서 이제 재정적으로나 인력으로나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좀 더 본격화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예. 뭐 총리실에서도 이 삐라를 살포한 단체들 또뭐 여러 가지 그 국가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수억씩 했다고 이제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예. 사람들이 궁금했던 건 사실입니다. 도대체 저 엄청난 삐라, 비단 이 종이값과 인쇄비뿐만 아니라 그 안에 또 달러를 집어넣었거든요. 1달러씩. 그리고 CD, DVD 이런 것들도 이제 안에 같이 포함이 돼 있었단 예.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엄청난 재원들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었던 거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이제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알고 봤더니 상당한 국민의 혈세가 예산으로 지원이 됐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과연 이게 진짜 국민의 안전과 국익에 부합이 되는 행위인 거냐? 다시 말하면은 적법하고 또는 그 적절한 예산 편성이고 지출이었던 거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제 동시에 가능하게 된 거죠. 예. 정부가 돈을 대줬다니 뭐 정부가 애써서 나서서 말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뭐 말리지는 않고 있죠. 예. 지금까지 말리지 않았었고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 파주 지역 주민들, 연천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나름대로 좀 마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에서도 상호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만 노력했을 뿐 삐라를 압수한다든지 살포를 금지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때 이제 내세운 명분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제 표현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아주 중요한 기본권을 내세웠어요. 아름다운 말이죠, 사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또 하나의 또 합리적인 의심을 또는 당연히 상식적인 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부 들어서 이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얼마만큼 공평하게 공정하게 보장해 줬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단을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풍선에 매달아서 보내려고 했을 때는 항공법 위반이라고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똑같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삐라인데 어떤 거는 항공법 위반이고 어떤 거는 아니라고 그러고 예. 또 어떤 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는 우리가 체제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러고, 그러나 세월호 관한 내용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문제는 이제 이 표현의 자유를 위반을 했다 안 했다 이걸 또 떠나서 이게 이제 실정법으로 그러면 이제 지금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이희호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 예. 대북 삐라 좀 자제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에 마땅한 실정법이 단속할 만한 법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법들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법이 이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그 메모를 좀 해왔는데요. 그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 잠깐 읽어보면은 군사 분계선 이남 지역과 그 이북 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명히 이 삐라라는 것은 군사 분계선 이남 지역과 이북 지역의 상호 교류와 협력에 심각한 저해하는 그런 그렇군요. 요소이기도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한다기보다는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목적에 일단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이 법률 13조에 보면은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할 때 남북 간에 예.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아까 이 전단지도 일단 물질이나 물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되고. 거기다가 또 달러도 들어 있고 달러도 하나 또 예. 네, 거기다가 지폐를- DVD도 들어 있고 예. 예. 이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제 물품이나 물질을 반출한다고 이제 봐야 되는 게 맞죠.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군요. 예. 실정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있는데도 왜 그러면 도대체 강력하게 저지를 하지 않고 단속을 하지 않는 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정부의 대처에 좀 아쉬운 것은 현장에서 이제 그 파주의 시민들과 연천 국민들이 이제 저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가의 안위 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실제 총탄이 날아오는 것들을 총탄이 마당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심각한 공포와 위협 속에 살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 우리에게 세금을 내고 마땅히 우리의 영토에서 헌법적인 권리를 누리고 살고 있는 이 시민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라고 할 때 국가가 그분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알아서 해결하라라고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국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되는 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국가를 이 자리에서. 예. 김 대표께서는 뭐 고발하실 게 있으시면 하십시오. 뭐 고발이라기보다는 저는 이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 이분들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원보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정서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의 가슴 깊숙이까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분들한테 좀 아쉬운 것은 이분들이 이제 민주주의 체제에 살게 된 지 오래된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람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본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이 자유를 만끽하는 것은 우리도 행복한 일입니다. 지켜보는 것이. 그러나 그 자유는 타인의 안전이라든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와 학습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게 북한을 탈출해 나와서 우리와 하나가 된 탈북동포 전체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시고 또 빨리 하나가 되는 어떤 지름길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이제 돌출된 행동들이 계속 어떤 민심을 위반해서 일어난다면 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김 대표께서 하신 충고를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카토가 꼽은 두 번째 핫이슈는 자원외교입니다. 자원외교가 국회에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명박 전 정부 시절에 이 자원외교를 담당해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온 사람들을 청문회에 세워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자원외교로 사라진 돈이 35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실제로 그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에 자원 외교 한다고 해서 투자한 돈이 약 40조쯤 됩니다. 정확하게는 377억 7,780만 달러. 환율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약 39조 9,689억 원. 40조라는 돈이 얼마만큼의 큰 돈이냐면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가 넘습니다. 서울시 예산의 2배 정도 되는 돈이고요. 또 실제 지금 이 정부에서 이제 누리과정,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녀야 될 아이들한테 예산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는 교육감들이 당신들이 내라. 지금 갈등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도 토탈하면 한 4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예산을 전부 다 합친 예산들이. 근데 그거를 한 10년 동안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 40조인데요. 어쨌든 40조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회수한 돈이 약 5조 정도 됩니다. 그럼 35조가 지금 증발돼 있는 상황인 거죠. 40조 투자해서 겨우 5조 건졌다는 참 너무하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을 때 또 하나의 이제 합리적 의심을 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거래 과정에서 과연 아무런 뒷거래는 없었던 거냐. 없었을까? 예, 기억이 납니다마는 석유를 만약에 개발하고자 한다면 틀림없이 석유가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 성공률이 높은 곳은 선진국이 이미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률이 낮은 쪽을 어떻게든 이제 잘 찾아가지고 거기서 성공할 만한 걸 이제 꺼내야 되는데 예. 문제는 대통령이 압박을 하고 또는 대통령이 측근으로서 특사가 됐는데 뭔가 실적은 올려야 되고 하니까 급하단 말이죠. 실적에 그렇죠. 쫓기는 거죠. 예. 실적에 쫓기면 말씀하신 대로 비싸도 할 수 없이 그냥 웃돈을 얹어주고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이제 지분을 따오는 실제로 거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이모 이제 공사에서 실사를 한번 갔었는데 예. 실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메리트가 별로 없다. 여기에 이제 그 가격도 너무 높게 책정돼 있고 실제 기름이라든지 가스라든지 광물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보고서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고위층에서 뭔 소리야? 빨리 저기 인수해. 해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한 케이스들도 제법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에 쫓겼거나 아니면 벌써 뒤로 뭔가 조금 있어서 그렇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것도.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실적이 잘 안 오르는데 야 공기업이 왜 이렇게 부채가 많냐? 응? 재정이 이거 탄탄하지 않고 불안하니 다시 재정 좀 건전하게 만들어 그러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다시 또 급하게 또 헐값을 파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봉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전 국민이 이 정부의 호객이 돼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 정부가 전 세계의 호객님이 돼서 지금까지 수십조 원을 낭비한 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봉이라는 게 사실은 봉도 좋은 말 아니지만 예. 호객님이란 말도 참 기분 나쁜 말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호객님에 앞장섰으니 참 말씀하시니까 제가 3년 전에 썼던 기사가 음, 이제 그 당부했던 항목들이 있습니다.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원외교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다 나서는 게 맞다. 그건 뭐 국가 총력전이니까 예. 그런 걸 도와주는 건 맞다. 다만 실적에 쫓기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휘하의 공기업이라든가 또는 관료들에게 쫓기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제가 당부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점에서 정말 시급한 것은 전문 인력을 제대로 키워주는 것이다. 예, 이런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원 묻혀 있는 곳을 살펴보고 탐사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외부로부터 펀딩을 해올 수 있는 자금 조달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을 때로는 인수하고 합병하고 해야 되는데 외국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M&A 전문가도 빨리 키워야 되고 하실 말씀은 다 하셨네요. 예, 국제금융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외교관과 정치는 그 뒤에서 지원하는 거지 외교관 정치인이 앞에 나가서 쿡적쿡적하고 나머지 공기업들이 그 뒤를 정신없이 따라다니는 건 정말 안 된다. 예, 라고 했는데 이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청문회를 열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예. 그 아까 언급하셨던 그 외국에 기업하는 사람들 자원외교의 파트너를 한국에서 누굴 삼아야 되느냐. 예. 변상욱 기자가 하면 되겠네요. 예, 모든 문제점을 지금 아주 그냥 뚜렷하게 파악하고 계신 거. 뭐 이렇게부터 왕 기자가 하나 탄생하는 건가요? 왕 왕 기자. 기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 말씀 하시죠. 까칠하게. 저는 이제 앞에 우리가 삐라 얘기를 좀 했는데요. 남북 관계하고 좀 연관지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참 이 가슴을 치는 뉴스가 하나 발표된 게 있는데 러시아가 북한에 25조를 투자한다고 그럽니다. 이 투자하는 명목은 북한의 철도를 전부 현대화시키는 거에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예. 25조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받은 대가가 뭐냐면 북한의 광물 자원에 대한 권리입니다. 히토류라든지 북한에 어마어마한 양의 광물들이 묻혀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상당 부분의 권리를 25조에 하고 바꾼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실리 있는 그런 외교를 한 거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자원 외교를 러시아가 잘한 거죠. 예. 그럼 남북 관계가 조금 지금 같은 경색 국면이 아니라면 저 멀리까지 가서 이렇게 본인들도 자신할 수 없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손실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자원 외교 말고 바로 우리 가까이에 지척에 어마어마한 양의 자원을 가진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예. 또 그게 우리가 원래 한 몸뚱이였던 나라였고 또 지금 현재 그쪽이 자꾸 대화를 하자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도 육자회담 하자고 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만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고 계속 삐라 뿌리면서 경색 국면에 놓여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 한반도 우리 땅에
묻혀 있는 자원들을 외국에다가 넘겨주는 이런 예. 우를 범하냐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자원 외교는 사실 이게 외교라는 거는 국가와 국가 간에 벌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자원 외교로 우리가 이제 부르기보다는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이제 명백한 자원 게이트라고 규정 짓고 예. 이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예. 그래야 두 번 다시 이렇게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한반도에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적인 지하자원, 특히 북에 있는 지하자원,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가 윈윈하면서 상생하면서 평화까지 덤으로 얻는 이런 훌륭한 자원 외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모색이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도 까칠한 한마디를 덧붙인다면 22조를 사실상 허망하게 날려보냈던 4대 강사업. 그렇죠. 안에서 헛발질. 밖에 나가서 40몇 조를 날렸다는 자원에게 헛발질. 두 헛발질에 대해서 국민 앞에 나와서 책임 있는 해명을 하고 따져 묻는 질문에 답을 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또 보탠다면 지금은 이런 헛발질을 안 하고 있겠죠? 모르죠. 아무튼 5년 뒤에 자주개발률이라든가 자원유기에 들어간 돈과 수익을 갖다 또 5년 뒤에 따져봐야죠. 알겠습니다. 예. 자, 까칠한 한마디, 책임질 게이트를 책임지라는 거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대한민국 뭐 잊으신 건 없습니까? 입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뉴스, 그러나 일반 언론들의 보도 속에서는 슬그머니 묻히고만 뉴스를 찾아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화 제보자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제보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공익제보자는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그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죠. 제보자 영화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바빠서. 저는 한가해서 봤습니다. 예, 바빠서 좋으시겠습니다. 예. 아무튼 황우석 박사가 예. 줄기세포 치료에 획기적인 성과를 계속 거두고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연구 결과의 조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보했던 사람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삶을 또 살아야만 했던가에 대한 저도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뭉클했습니다. 예, 실제 이제 그 제보자가 류영준 교수인데요. 2년 정도 이렇게 수입 없이 그냥 살다가 결국 본인의 전공 과목도 바꾸고 예. 지금 현재는 이제 개업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류영준 교수의 경우는 한국에서 공익 제보자치고는 꽤 괜찮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 유일한 거의 사람이라고 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의사니까. 그렇지 않고 사실상 공익 제보를 했다가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제보자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영화고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 그렇군요. 황우석 박사 사건 사실 꽤나 지난 일인데 최근 것만 해도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문제를 갖다 수사하던 경찰의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고발했다가 권은희 전 수사과장 네. 뭐 결국 경찰 옷을 벗고 나왔죠. 그렇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치권에 몸을 담게 됐습니다만 네. 뭐 따지자 보면 이런 그 공익 제보를 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은 뭐 수없이 아마 많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 황모중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보도에 의하면 소위 때부터 전군을 통틀어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계속해서 출세 가도를 달려온 그야말로 이제 엘리트 군인이죠.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어디 병과에서 이제 근무를 하던 중에 비리를 포착하게 됩니다. 상관의 비리. 근데 그 상관의 비리를 포착한 게 상관이 직접 그 비리를 시킨 거예요. 본인에게.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하고 거기에 남은 돈을 뭐 가져오라라든지 장군은 조작하고 그렇죠. 뭐 뻔하죠. 근데 이런 일을 계속해서 이제 군은 어쨌든 간에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조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수행을 하다가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래서 결국은 이제 제보를 하기에 이르는데 익명으로 제보를 했겠죠. 근데 군 수뇌부에서는 그 익명으로 제보한 제보자를 색출해서 처벌하라는 명령만 내리고 그 제보의 내용에 포함된 비리를 진실을 파헤치려는 데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색출이 돼서 군에 쫓겨납니다. 쫓겨나죠. 쫓겨난 다음에 이제 행정부분을 통해서 이제 기나긴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되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삶이 피폐해지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그랬겠습니까? 다시 군에 결국은 복직 명령을 받아서 복귀를 했지만 계급 정년에 묶여서 이제 곧 옷을 다시 벗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한 제보자도 있고. 보니까 내부자 고발 보호제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있는데 법률로는 한 180개 정도입니다. 네. 180개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법의 한 10% 조금 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철저히 보호해줘요. 불량식품을 고발했다. 그러면 그 고발자는 보호해줍니다. 예. 뭐 이런 것들, 무슨 안전 프라치, 문제, 무슨 프라치 이런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 예. 예. 안전 문제, 식품 문제, 환경 문제는 고발하면 이제 보호를 철저히 해주는데 보호를 안 해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게요. 특히 재벌의 뭐 불법, 편법, 그렇습니다. 상속이라든가 예.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은 내부 문제인데 왜 바로 갖고 오는 탈세, 예, 그런 예. 것들. 그다음에 뭐 국가 예산을 유용한다든지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180개 항목이 아니라 지금 한 500개 항목으로만 늘려도 뭐 법을 항목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또 아니라는 것이 법을 집행하고 관할하는 이 사법부에서도 내부 예. 고발자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영 글러먹었어요. 진술의 가치가 다른데 그걸 다 인정해버리고 그렇습니다. 사니까 500대 1이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사건이 진상 규명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그 사람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 전혀 그런 신변 보호에 대한 신경들을 거의 쓰지 않음으로 해서 이 사람들 제보자들의 신분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수많은 위협들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예. 그런 거에서 공권력이 전혀 이런 그 제보자들의 인권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예. 단순히 법의 항목이 늘어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예. 일단 우리 사회 전반에 펼쳐져 있는 이 공익 제보자에 대한 기본 인식이 좀 획기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재미난 추억 하나만 설명하면요. 모 공익제보자가 예. 경찰과 안기부와 보안사의 추적을 받았습니다. 도망쳐서 어딘가를 갔어요. 예. 그게 하필이면 저희 회사가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문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앞에 뺑 둘러치고 밤이면 수색을 할 것 같아갖고 이 사람이 어딘가에 숨었습니다. 그 수사관들이 여기저기 다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사히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숨었던 곳이 어디냐? CBS 사장실에 숨어가지고. 그 얘기는 거기는 이건 이제 소도와 같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곳이다. 설마 언론사에 들어와서 사장실을 뒤지게 하겠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제 예. 이거는 이제 처벌받은 연한이 끝났으니까 예. 말씀을 드립니다. 까칠하게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이 과학자지만 예. 굉장히 유명한 그 의미 있는 그런 명언들을 많이 남겼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세상이 위험한 것은 예.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걸 보고 방관하고 침묵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험한 네.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용기 있게 방관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제보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많아지려면 공익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세월호가 확 떠오릅니다. 그 여러 가지 불법 부정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결국 침몰에 이르는 그 과정까지 해서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공익 제보자가 있어서 배를 갖다 이렇게 불법 증축하면 안 된다든가. 있을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본인과 본인 가족이 겪어야 될 고통 때문에 저는 앞에 우리가 지금 자원 게이트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도 분명히 내막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있죠. 공익 제보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 참 지금도 있을 망설이는 거예요. 분들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용기를 과감하게. 그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CBS 사장실이 안전하니까 예? 오셔가지고 제보해 주시라. 알겠습니다. 특종하십시오. 예. 이런 누구의 말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양심은 운명보다 견고하다. 그렇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자, 양심은 운명보다 견고하다. 지금도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더 이상 이렇게 놔둘 수는 없다고 소리치며 일어서실 공익제보자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스타카토가 까칠하게 풀어볼 2주의 스타, 이른바 까토스타입니다. 오늘 뭐 토론을 까칠하게 벌여볼 스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선정한 인물은 마왕 신해철, 고 신해철 씨입니다. 많이 좋아하셨습니까? 예, 뭐 좋아하기도 했고 서로 아주
나름 친한 사이였습니다. 아,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예. 워낙에 바빠서 한 10여 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연을 맺게 돼서 가끔 소주 마시고 이제 그런 사이여서 사실은 그 죽음이 참 너무 이제 갑작스러웠고 사실 아직도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실감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저는 고인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노래를 좀 더 들어드릴 걸. 음. 제가 그 예를 들면 뭐 핑클 이런 거 좋아하다가 마왕께서 지으신 노래들을 별로 듣지도 못했고 또 그 취향이 뭐 다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또 재즈라든가 뭐 또 제3세계 음악 이런 거에 막 심취해 있고 해서 예. 그러지 못했고 다만 이제 그분이 이제 툭툭 내뱉는 그 어떨 땐 시원하고 어떨 땐 통쾌하며 어떨 땐 저렇게까지 깜짝 놀라기도 한 그런 이제 언어들에 이제 주로 주목을 하면서 예. 기사를 접하고 또 생각해보고 했던 기억만 있고 음악을 제대로 못 들려드린 거를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신해철이란 이름 석자를 음악인, 가수 뭐 이렇게 기억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만 우리 변 기자께서 기억하고 계신 것처럼 흔히 이제 언론에서 묘사한 독설가 예. 또는 뭐랄까요 그런 그 사람의 어떤 원래 신분이 가수였는데 음악인이었는데 음악 외적인 측면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예.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설가라고 하는데 독설가라기보다는 자기만의 방식을 갖고 있었던 어떤 논객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본인이 이제 그 독설이라는 말을 본인이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인 예. 스스로가 거부한 적은 없었고 그 진실이라는 것들, 진실, 진리 이거에 전혀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음악인임과 동시에 액티비스트, 활동가였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은 한국 음악과 한국 청춘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저 앞에서 고독하게 싸워나가던 선구자를 한 명 잃었다. 한국 사회는. 그리고 이제 뭔가 기성의 권위 또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이나 존엄성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는 국가의 권력 이런 것들도 뭐 거침없이 예. 이제 독설을 퍼붓었다고 얘기합니다만 실제로는 자기의 어떤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이제 내놓았던 그런 많은 기억들이 있고 그럴 때마다 허참 했는데 딸이 이렇게 팬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해철 씨의 음악에 대한 평도 저한테 들려주고 이제 그때 했던 이야기들도 뭐 마왕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하면서 전했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딸은 신해철, 아빠는 핑클. 죄송합니다. 그때 그 말 기억납니다. 제가 이제 신해철 음악을 그렇게까지는 이렇게 매료돼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딸이 했던 말. 아빠. 어린 친구가 신해철의 음악에 빠져 있다면 그건 정말 성숙한 사람이고 어른이 신해철 음악에 빠져 있지 않으면 그건 정말 아직 유치한 시기를 못 벗어난 거라고 아주 따끔하게 혼낸 이야, 기억이 납니다. 예. 신해철 팬다웠군요. 신해철 팬들은 아마 다 그렇게 야단을 그렇습니다. 치셨겠죠. 예. 아주 그 성숙하고 깊이 있는 예. 신해철이라는 그 가수는 성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찰. 예, 그러니까 그 가끔씩 음악할 때, 술 마실 때 말고는 늘 책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철학도답게 예. 책을 많이 보면서 그에 대한 고민들과 성찰들을 끊임없이 해내고 그런 고민의 흔적들과 결과물들을 본인의 노래의 가사와 또는 본인이 즐겨 쓰는 어떤 뭐랄까요 글들과 이런 것들에 그대로 담아내고 또 그런 것들을 남들이 주저할 때 머뭇거릴 때 말로써 해내고 또 심지어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점에서 아주 완결성이 높은 그런 예. 훌륭한 인간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좀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납니다. 기자의 영혼이 없다고 하는데 기자가 영혼을 그럼 어디 가서 구합니까? 기자의 영혼이 뭡니까? 이런 말을 할 때 글쎄요. 뭐 정의 내릴 수는 없는 문제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온 몸과 온 마음을 던져서 그 길을 계속 가면 영혼이 생기는 거지 어디 가서 주워오고 얻어오고 학습해오고 뭐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마왕 신해철 씨도 음악을 통해서 또는 자기만의 어떤 계속된 성찰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을 갖다가 이제 증명해 그렇습니다. 나가는 거군요. 예. 저는 이 신해철이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세상을 바꿀 힘은 없어도 세상의 일부인 자신을 바꿀 힘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이라는 게 부분의 총합이고 뭐 인류라는 거는 한 개인의 총합 아닙니까? 근데 한꺼번에 인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건 힘들지만 각자가 나 개인을 바꾸기로 결심한다면 세상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그런 단순한 진리를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를 했었고 실제 본인은 본인을 끊임없이 바꾸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활동가였다라고 추억하고 싶습니다. 예. 마왕 신해철, 인간 신해철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락커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Rock will never die. never die. 락은 절대 죽지 않는다. 예. 그런 면에서는 He will never die. 그도 역시 김 대표의 가슴 속에 또는 많은 그 그렇습니다. 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지금 김 대표께서 설명해 주신 신해철 씨의 일대기를 한번 생각하면서 기자로서 좀 뜨끔하기도 하군요. 기자들도 이렇게 한 락커가 자기의 영혼을 한 길을 걸으면서 증명해내듯이 기자들도 자기 영혼을 증명하면서 한 길을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반성도 한번 해봅니다. 자원외교 특정 한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스타카토 제3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